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7강의 시간으로서 177번부터 187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7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77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 수수료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 수수료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주택의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X. 4번 교환일 경우 그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5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7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인 아파트 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유효율이 1만 분의 50주 1000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자, 계산해보면 1억 5천이 지금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고 곱하기 거기다 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율이 1만 분의 50이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5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1원으로 5, 20억 바로 75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 자, 75만원. 75만원하고 한도액 80을 비교해 봤을 때 75만원이 한도액보다 작으니까 작은 기준입니다. 75만원을 받으면 되는데, 자, 양쪽, 매도, 매수 양쪽으로부터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왜? 총액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어느 한쪽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2, 50, 2, 7, 24, 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50만원 되는 거 어디 있나요? 3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7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에 대한 거고 179번은 이제 임대차 문제입니다. 179번 보증금이 1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임대차에서의 계약 기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개 소수료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분의 5, 한도액은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일 때 1000분의 4. 자, 그럼 지금 보증금 1천에다가 월세 30, 이 경우에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은 1000분의 5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 이 계산한 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1000분의 4를 곱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보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1천에 이거 3천이죠. 3천. 합해 더하면 4천이지 않습니까? 4천이니까 이거는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5천만 원 미만이 될 때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천에 아까 100을 곱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게 5천이 되나 안 되나 따지기 위해서 그렇죠.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만 원 곱하기 70을 곱합니다. 이때는 70. 그러면 37이 21, 2100에 1천이니까 3100만 원. 여기다가 요 3100만 원에다가 요율 5천만 원 미만일 때 요율 곱하기 1000분의 5를 하는 겁니다. 1000분의 5를. 자, 요걸 계산을 해보면 3100에 1000분의 5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1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두들겨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15만 5천 원이 나오면 이 15만 5천 원하고 한도액을 비교해 봅니다. 20만 원보다 낮으니까 이 요율은 유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양쪽으로부터 총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15만 5천 원 곱하기 2를 하면 31만 원입니다. 자, 31만 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8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번.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갑이 임차인 을. 자, 임대인은 없습니다. 그냥 임차인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자, 계약 조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만 원, 계약 기간은 큰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임대차이로. 자, 시도 중개수수료 내용은 5천만 원 미만일 때 요율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 요율 0.4% 한도가 30만 원. 자, 그러면 이 보증금 3천하고 월세 30만 원을 계산을 해야겠죠. 거래 금액이 일단 얼마인지. 그래서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지 5천만 원을 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3천, 자, 보증금 3천에다가 월세 30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일단 계산을 할 때는 먼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나 안 넘나에 따라서 또 계산은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30에 100원이 3천, 3천 더하기 3천 하니까 6천만 원입니다. 지금 6천만 원. 5천만 원을 넘었죠? 넘었으니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요율 0.4%를 이때는 그대로 곱합니다. 이게 5천만 원 미만일 때 다시 70을 곱해서 환산해갖고 더하지만 5천만 원 넘었을 때는 여기다가 요율 0.4%를 곱합니다. 그럼 6천만 원 0.4% 64, 24만 원 되는 겁니다. 자, 24만 원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총액이 아니라 임차인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받는 거 24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0번은 4번. 다음 18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 다음 주택 임대차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액의 총액, 양쪽으로 받는 양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타, 1타가 아니라. 자, 임차 보증금 1,600만 원, 월세 20만 원, 요율 0.5%, 계약 기간은 의미 없다고 그랬고 한도액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자, 먼저 보증금에다가 월세 20만 원 몇을 곱한다고? 일단 100을 곱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2천이죠. 2천. 1,600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계산할 때 다시 계산을 해줘요. 그럴 때는 1,600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아까 100이었지만 100이 아니라 이번에 요율 계산할 때는 이게 5천 미만이었기 때문에 70을 곱해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거 27이 14, 1,400만 원이죠. 더하면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요율이 0.5%니까 곱하기 0.5를 해주면 3, 5, 15만 원이 됩니다. 자, 이 15만 원, 0.5%입니다, 요율. 15만 원을 양쪽으로 받는 거예요. 총액이니까. 근데 그 전에 이 15만 원하고 한도액을 비교해 봐야겠죠. 한도액은 20만 원. 한도액 미만이니까 이 15만 원을 유효한 겁니다. 거기다 양쪽으로 생각 곱하기 2.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30만 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바로 3번 30만 원. 그리고 18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번.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수 청구권 중개 완성해갖고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 청구권을 말합니다. 1.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로 성립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 완성 전에 보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개 완성 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행사는 완성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4. 중개업자의 고유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중개업자의 고유 과실이 중요한 겁니다. 보수 청구권은 중개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수 청구권도 채권입니다. 엄연히.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돈 꿔준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채권 실행을 해서 압류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8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면 약정이었으면 계약 시 2분의 1을 지급하고 잔금 지불 시 2분의 1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계산 시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과 한도액 중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이 수수료가 된다. 틀렸습니다. 3. 교환의 경우에는 고액인 중개대상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한다. 맞고요. 4.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한다. 맞습니다. 5.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권리금은 수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증금은 수수료 계산에 포함이 되죠.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8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번 중개업자의 실비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인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중개업자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은 매도의뢰인 또는 임대의뢰인, 이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이 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아니고 매도입니다. 임차도 아니고 임대고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 중개업자의 실비 청구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4. 실비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며 재증명 발급, 열감 수수료는 당해 수수료가 실비의 기준이 되고 교통비, 숙박 등의 여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5번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성립하지 않아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중개의뢰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8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번 중개업자의 실비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해 주는 비용으로 하며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영수증 첨부해야죠. 2. 1의 경우 중개업자는 매도, 그렇죠.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3.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이 되는 비용을 한도로 하여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3의 경우, 자, 지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5.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18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번 중개수수료와 실비에 관한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1.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이 중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비를 청구할 수 없다. 실비는 중개인이 요청한 경우 거래계약 성립 안 해도 실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4.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실비는 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18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법인이 할 수 있는 중개업 외에 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맞고요. 3.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수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인에게 책임, 어떤 사고를 입혀서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틀렸죠? 4. 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배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고요. 5.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소유권 외에 기타 권리 알선도 다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17강 강의였고 177번부터 180점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